세상에서 가장 큰 기업은 돈을 얼마나 어떻게 벌고 있을까요? 이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널렸는데 애플 뮤직을 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은 과연 남아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애플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애플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 IT 기기들 및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부 iOS라는 생태계로 엮어서 높은 호환성 및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죠. 다만 모든 기기들은 경쟁사 대비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즉 프리미엄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죠. 제품들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품은 아이폰이 있겠죠. 아이폰은 최초의 스마트폰입니다. 기존의 카메라 산업, 컴퓨터 산업 등을 파괴시킨 혁신적인 제품으로 유명하죠. 이외에도 애플리케이션 시장을 처음으로 창조한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높이다가 최근에는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에 대한 이야기도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품 라인은 맥입니다. 맥은 애플의 컴퓨터 라인이라고 볼 수 있죠. 맥 OS라는 애플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맥북, 아이맥, 맥 프로 등 노트북부터 일체형 PC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죠. 하드웨어 자체는 그리 좋다는 평가를 받진 못하지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최적화를 매우 잘했다고 합니다. 즉 윈도우즈 컴퓨터와 맥을 비교할 때 사양이 똑같아도 맥을 이용할 때 더 빠른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라인은 아이패드입니다. 태블릿 PC를 만들고 있죠. 과거에는 화면만 큰 아이팟 터치 또는 기능성 및 활용도가 떨어지는 노트북이라는 평가를 받곤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아이패드만의 특색을 매우 잘 살려서 확실한 입지를 보이고 있죠. 아이패드 전용 앱도 정말 많이 나와 있으며 일정 부분까지는 컴퓨터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전문적인 작업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말이죠. 제가 최근에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웨어러블, 홈과 액세서리 제품들도 판매 중입니다. 에어팟, 애플 TV, 애플 워치, 아이팟 터치, 비츠 등 여러가지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죠. 특히 이 영역에서도 여러 혁신적인 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에어팟의 경우 무선 이어폰의 시대를 열어버렸죠. 현재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아이팟도 처음 탄생했을 때 매우 혁신적인 제품이었습니다. 애플 워치는 요즘 제가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뒤에서 애플의 방향성에 어떤 부분을 유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서비스 부분으로 넘어가 설명드려보죠. 앱스토어가 서비스의 주축에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발생하는 결제 대금의 무려 30%를 애플이 가져가죠. 더불어 여러가지 구독 서비스들도 출시하고 있습니다. 애플 뮤직, 애플 TV 플러스, 애플 아케이드, 애플 뉴스 플러스, 아이클라우드 등 구독 모델에 상당히 많이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죠. 애플 케어라는 기기 보험 상품도 제공하고 있고 애플 페이, 카드 등 결제 관련 서비스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스마트 기기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중 돈이 되는 것은 애플이 하겠다라는 꽤나 무서운 방향성을 띠고 있죠. 유통도 굉장히 특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부터 애플 스토어 및 웹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왔죠. 즉 D2C 구조에서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2019년도 기준 31%라고 합니다. 중간 유통 마진을 줄여버리는 동시에 애플 스토어에서 물건을 직접 체험까지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 만족도 및 구매율을 올려버렸죠. 이제 재무도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아직까지 상승 추세로 보입니다. 2019년도 기준 259빌리언 달러, 310조 원을 넘게 벌어들였죠. 덩치가 이미 너무 커졌기에 2010년도 매출 성장률에 비하면 많이 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특이하게도 분기 매출의 계절성이 매우 뚜렷한 편입니다. 즉 연말 시즌에 매출이 몰려서 발생하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번 겨울에도 매출이 몰릴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순수익도 보면 성장하고 있다 볼 수도 정체되어 있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55빌리언 달러, 66조 원 정도를 벌어들였죠. 현재 현금은 100빌리언 달러, 120조 원 정도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배당은 주당 0.75달러를 주고 있으며 배당 수익률은 1.37%이죠. 배당은 벌어들이고 있는 돈에 비하면 많이 주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자사주 매입을 연간 67빌리언 달러, 80조 원 규모로 진행했습니다. 즉 벌어들인 돈은 거의 주주에게 환원을 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이죠. 제가 애플을 볼 때 경영 전략은 세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최대한 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판다는 전략이죠. 두 번째는 메인 기기들의 가치를 더하는 제품들을 판매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끼워 팔기 정도가 되려나요? 세 번째는 판매한 기기들을 이용하여 부가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에 대하여 살펴보죠. 애플의 제품들은 경쟁사 대비 비싸게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동시에 원가를 최대한 낮춰 하드웨어 가격을 낮췄죠. 그 상태에서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정말 잘하여 유저 경험을 높였습니다. 즉 기계가 작동할 수 있는 최대의 효율을 뽑아내는 것이죠. 더불어 IT 기기를 파는 회사인데 디자인에 매우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이쁜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한 시초가 바로 애플이라고 보실 수 있죠. 저렴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기기에 감각적인 디자인이 합쳐져 프리미엄 애플 전자기기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품 마케팅 및 세일즈의 끝자락은 애플 와치 라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와치는 단순하게 기기와 시계 밴드로 나눠져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기기 파트는 애플이 워낙 잘 만들기도 한 부분이었으며 작은 크기의 아이팟 터치 정도로 볼 수 있죠. 하지만 밴드 파트를 프리미엄화 시켜서 우리가 시계를 여러 개 사듯이 밴드를 여러 개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밴드 부분을 나이키와 에르메스와 협업을 한 제품들도 판매하고 있죠. 더불어 패션 시계 산업과 헬스케어 산업을 동시에 교란시키겠다는 전략으로도 보입니다. 두 번째는 메인 기기들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에어팟이 있겠죠. 과거에는 애플의 이어폰을 보고 누가 번들 이어폰을 쓰냐라고 했을 정도로 천대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이폰을 쓰면서 에어팟도 없냐라는 말을 듣고 날 정도로 많은 애플 유저들이 에어팟을 사용하고 있죠. 아이패드도 똑같은 관점으로 아이패드 유저라면 애플 펜슬과 스마트 키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당연하듯이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경우 이제는 크게 와닿지 않을 정도로 당연한 케이스와 충전기 제품들이 애플의 전략에 전부 들어간다 보시면 되죠. 세 번째로 애플이 가진 힘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iOS 생태계입니다. 모든 애플 제품들은 앱스토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즉 강제적으로 앱스토어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30%는 애플이 가져가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해도 앱 개발자 입장에서는 매출의 30%를 헌납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애플이 가는 방향성은 앱스토어에서 돈을 잘 버는 서비스를 베껴서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를 해도 똑같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증명하듯이 애플의 구독형 제품들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2020년도 2분기에만 유료 구독자 수가 무려 3,500만 명이 늘었으며 5억 5천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합니다. 2020년 안에는 6억 명을 넘길 예정이라 하죠. 넷플릭스의 구독자 수가 1억 8,200만 명이라는 점을 비교하여 생각해보시면 애플은 정말 무서운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은 아이클라우드의 가장 저렴한 버전도 구독자 수를 치니 넷플릭스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긴 어렵죠. 서비스 제품들에서 판매하는 수익률 역시 무섭습니다. 마진이 무려 63%이며 이 수치마저도 매년 증가 중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구독 모델에서 발생하는 마진율이 높은 것 같으며 구독 모델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마진도 점점 높아지게 되죠. 총 수익의 관점에서 봐도 서비스 매출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억측이 될 수 있겠으나 몇 년만 지나면 서비스 수익이 제품 수익보다 높아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는 애플의 제품을 저렴하게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을 iOS 생태계로 이끌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애플카드와 트레이드인 제도를 통하여 제품을 좀 더 싸게 구매를 유도하고 있죠. 애플카드는 역대 카드 사업들 중 가장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 합니다. 애플카드를 이용할 경우 애플 제품을 무이자 할부로 구매할 수 있죠. 트레이드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중고 제품을 애플이 되사는 정책이며 환급금은 애플 제품을 살 수 있는 크레딧으로 제공합니다. 즉 애플카드로 애플 제품을 무이자 할부로 구매하고 할부 기간이 끝나면 트레이드인으로 크레딧을 받고 다른 기기를 또 무이자 할부로 갈아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플은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대중의 인식을 바꾸는 기업이라 설명할 것 같습니다. 혁신적인 기업이라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비교적 최근 예시로는 누가 저 가격을 주고 아이패드 프로를 사냐라고 말했었죠. 하지만 요즘에는 아이패드 프로와 비싼 노트북을 비교해가며 대중의 인식을 바꿔버렸습니다. 애플의 제품들은 소비자가 스스로 합리화 루프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마성의 매력을 가지고 있죠. 구독자 여러분들은 애플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더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투자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뤄보길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커뮤니티 탭으로 신청해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